4월 9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 원에 육박하는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법정에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먼저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내용 등을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과 특경가법상 횡령 등 모두 16개의 개별 범죄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중심축에 있는 건 110억 원대의 뇌물과 349억 원 상당 다스 횡령 혐의입니다. 조세 포탈이나 직권남용 등은 대부분 다스 관련 뇌물이나 횡령 등에서 파생한 범죄 혐의들입니다. 우선 뇌물 관련해선 삼성전자 585만 달러 다스 소송비 대납, 하나로 따져 67억 7천만 원 상당 뇌물 혐의가 가장 무겁습니다. 그 밖에 수억 원대의 국정화 특활비, 28성전 우리금융지주회장 불법 자금 22억 6천만 원, 김소남 전 의원 공천 헌금 4억 원, 능인선원 지광스님 3억 원 등이 뇌물 혐의를 구성합니다. 349억 원 다스 비자금 횡령 관련해선 지난 94년부터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해인 2006년까지 조성한 다스 비자금 339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밖에는 다스 법인카드로 5억 7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특경가법상 최대 10년인 횡령죄 공소시효를 유지하기 위해 개별 범죄 혐의들을 1년에 하나의 범죄로 보는 이른바 포괄일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다스 회계 조작 31억 원 탈세, 다스 소송 지원에 청와대와 외교부를 동원한 직권남용, 대통령 기록물을 영포빌딩에 불법 반출, 은닉한 혐의 등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은 110억 원대 뇌물 등 범죄 수익 관련해서는 법원에 재산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 거부와 상관없이 현대건설 뇌물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에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은 피고인 신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이시영 씨,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 일가 친척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단계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다스는 큰형 거고 비자금이나 뇌물 상납은 전혀 모르고 관여한 바도 없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다시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등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과 의혹들.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고발로 촉발된 수사 재개와 오늘 구속 기소까지 숨가빴던 지난 6개월간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을 정순영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BBK 주가 조작 사건 피해자 장모 씨가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일부에 배당하고 다스 의혹 등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2017년 11월 12일 바레인 출국길에 이 전 대통령은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적폐 수사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입니다. 2017년 12월 7일 참여연대와 민변 등이 신원미상 다스 실소유주를 피고발인으로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조세 회피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은 서울 동부지검에 별도의 다스 수사팀을 꾸립니다. 이후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이 줄줄이 압수수색을 당하며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2018년 1월 17일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에 분노한다는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검찰 수사의 속도와 강도는 더욱 세지고 2018년 1월 25일 검찰은 서울 서초동 청계재단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창고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발견합니다. 다스 미국 소송 대응 방안 VIP 보고사항 문건과
MB정부 청와대와 국정 관련 문서들이 다수 발견된 겁니다. 이른바 스모킹건을 찾아낸 검찰 수사는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이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었다고 진술하는 등 측근들이 MB에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2월 3일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김백준 전 기획관을 기소하면서 주범은 이전 대통령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합니다. 2월 14일 검찰은 MB 차명재산 자료 파기 혐의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며 다스 실소유주는 이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합니다. 2월 15일 검찰에 불려나온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청와대 다스 소송비 대납 요청 등 사실관계들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3월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닷새 뒤인 19일 이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3월 22일 이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함에 따라 법원은 서면심사를 거쳐 이날 밤 11시 6분 이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9일 검찰은 이전 대통령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오늘 네 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구속 기소라는 참담한 역사를 되풀이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상설화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의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최기상, 최한돈 부장판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엔 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현장에 석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 오늘 회의엔 전국 각 법원에서 뽑힌 119명의 판사 가운데 단 3명을 제외한 116명이 참석해 상설화된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전국 법관대표회의장을 찾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트레이드마크인 좋은 재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좋은 재판, 좋은 법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과 법원개혁의 동반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에 반기를 들며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출범했음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느껴질 변화입니다. 아무쪼록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본인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사법행정의 실질적인 동반자가 되어 사법제도 개혁의 힘든 여정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상설화된 전국 법관대표회의 1호 안건은 의장 선출. 의장엔 연수원 25기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에는 연수원 28기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최기상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최한돈 부장판사도 법원에 사표까지 던지며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등을 강하게 요구한 진보 성향 판사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힘을 실어주고 사법부 쇄신에 적극적인 두 부장판사가 의장단으로 선출되면서 법원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입니다. 의장단 선출을 마친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오후엔 법관 징계에 해임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부 개헌안 등 법관 인사와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한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판사 조직인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대법원장이 참석해 격려사를 한 건 사법부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 법관대표회의 사법부 개혁 의지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잊지도 않은 주식을 내다판 삼성증권 유령 주식 매매 논란 얘기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삼성증권 유령 주식 매매 이게 뭔가요 도대체?
네,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에 대해서 이제 현금 배당 28억 1천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요. 네.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를 입고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네. 원 대신 주로 배당이 잘못 입력된 건데요. 이렇게 삼성증권이 잘못 지급한 주식수는 실제 상장 주식수 8,930만 주보다 31배나 많은 28억 주, 전날 종가 기준으로는 무려 11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112조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3조 4,727억 원의 30배 넘는 실물로는 존재하지 않는 컴퓨터상에만 존재하는 말 그대로 유령 주식이 만들어진 건데요. 네. 삼성증권은 당일 오전 10시 8분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한 주문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뭐 할 거는 한 거 같은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된 건가요? 네, 삼성증권이 임직원 계좌에 대한 주문 정지 조치를 내리기 전에요. 그러니까 유령 주식이 잘못 지급된 오전 9시 35분에서 네. 10시 5분 이 30분 사이에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유령 주식 501만 주, 약 2천억 원어치를 주식시장에 내다 팔면서 문제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일단 삼성증권 내부 직원들이 주식 수백만 주를 한꺼번에 내다 파니까 네.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물론 기관 투자자들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투매했고요. 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한때 삼성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까지 급락하는 등 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뭐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잘못 들어온 주식을 내다 판 임직원들에게 점유 네.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쉽게 말해서 잘못 들어온 남의 물건이나 돈을 내가 처분하거나 써버렸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이번 유령 주식 매도도 이 경우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네. 한마디로 잘못 들어온 주식인지 일종의 배달 사고인지 모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궁금한 게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을 하려면 점유를 이탈한 물건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유령 주식이잖아요. 이렇게 실체가 없는 경우에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주식이 잘못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유령 주식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이고 네. 다른 데로 갈 주식이 나한테 잘못 들어왔구나라고 추론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네. 이 경우 이제 해당 주식을 실체 있는 주식으로 판단했을 것이고요. 잘못 들어온 건지 어떤 주식인지 이제 중요한 건 회사의 확인 없이 실제 매도 행위가 이뤄져서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네. 삼성증권 회사 차원의 책임 같은 건 뭐 없나요? 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요.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공매도 전반에 대한 이제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삼성증권에 대한 일정 수준의 행정 제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있지도 않은 유령 주식이 주식 시장에서 버젓이 매매될 수 있는지 뭐 제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식으로든 대책 마련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89억, 36억, 73억. 재판부마다 다른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 액수.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지난주 금요일 날 박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 삼성 뇌물과 관련한 부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코어 스포츠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 원 상당하고 말 3마리 구입비하고 뭐 보험료 등 네네. 또한 36억 원 상당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최 씨의 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가 사용한 말 살시도 뭐 비타나 라우싱 이 3마리의 소유권하고 처분권이 삼성에 있지 않고 최 씨에게 있다. 이렇게 봐서 이것을 뇌물액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되고 안 되고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런데? 네,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이 되면 네. 그 말 3마리 대금에 관한 부분이 횡령죄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죄의 이제 횡령죄의 유죄로 인정되게 되는 겁니다. 뇌물이 네. 되면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네. 뇌물액이 인정되고 횡령액이 50억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총평을 해보자면 박 전 대통령 1심,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과 연관해서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뇌물액수가 달라지면 형량이 당연히 올라갈 것인데 과연 그 뇌물액수가 달라져서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말의 소유권을 잘못 판단해서 이게 파기환송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을 때 네. 우리 고등법원이 지금 같은 형량으로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이 말 소유권 관련된 부분이 쟁점으로 크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망을 해보자면은 상고심 이재용 부회장 어떨 것 같으세요? 예, 파기환송이 되면 고등법원으로 돌아오니까 고등법원에서 양형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네, 지금 뭐 특검 검찰하고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서 뭐 의견서와 답변서를 번갈아가면서 제출하면서 뭐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가 진짜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우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를 시행한 후 1년 동안 총 17,762명의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차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차단자 중에는 유엔 지정 테러 단체 관련자 5명, 인터폴 수배자 7명, 살인, 강도, 마약, 성범죄 등 형사범 전력자 212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올해로 개원 20주년이 된 특허법원이 23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년의 도전과 혁신, 세계로 나아가는 특허법원을 주제로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국내외 지식재산권법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심포지엄은 특허법원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준비,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과 국제재판부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행정처가 법조 경력 10년 이상 또는 변호사 자격자로 조정위원,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를 상임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합니다. 위촉 예정 인원은 부산고법, 지법과 인천지법 각 1명이며 지원자는 19일까지 법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됩니다. 대한변협이 내일 변협회관에서 집행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부동산 강제 집행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상 제도상 개선 방안, 이해관계자 간 충돌 완화 및 집행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4월 9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